최근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사료에 자동차 냉각수로 쓰이는 부동액을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하천변. 개 한 마리가 코와 입만 나온 상태로 몸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범인을 어렵게 잡아도 너무나 그 처벌이 온정적으로 미약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인 억지력이나 이후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사사건건 후반부는 동물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송시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변 네.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네, 이제 동물이 이제 생명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만들게 된 단체입니다. 네. 네. 동물권 관련한 사건만 수임하시는 건 아니죠? 일반 사건도 하시죠? 저희가 이제 다들 각자 직업이 따로 있고요. 네네. 네, 따로 있는데 이제 이거는 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익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로펌에 네, 안에서 활동을 네. 하고 계시고 네, 네. 원래 이제 일반 사건도 수임하시고 네, 네. 따로 주말이나 이런 때는 모여서 동물권을 살펴보는 맞습니다. 이런 네. 개념이군요. 네. 자, 동물보호법 관련 사건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개 전기도살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전기도살? 네네. 그러니까 개를 도살할 때 전기봉을 입에 물려가지고 이제 감전을 감전시켜서? 시켜서 네, 사망하게 하는 이제 그런 도살이 이제 잔인한 방법에 의한 사례이냐 이제 이런 것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그 사건은 1심,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사회 통념상 이것은 잔인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저희 동변에서도 그때 대법원에도 그렇고 이제 파기환송한 이제 그 법원에도 의견서를 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개 전기도살이라는 것이 유죄라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네.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들을 괴롭히는 이 인간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변명이랄까요? 변호랄까? 그런 이야기는 주로 네, 어떤 네. 이야기들인가요? 주로 이제 그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 이제 보호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내 개에 훈육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외에는 이 동물이 뭐 사납게 짖어서, 뭐 나를 공격해서 또는 뭐 막 나한테 하악질을 해서 고양이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막 차량 등에 개를 매달아서 이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시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 운동을 시켰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겹치는 게 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하는 이야기랑 또 비슷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게 되네요. 비슷합니다. 네, 네. 이거는 어떤 측면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훈육이었다. 네, 아이가 네. 뭔가 원인 그렇죠. 제공을 했다. 이런 네, 이야기를 정말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비슷하냐면 약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약자에 대한 학대라는 점에서 아동학대랑 동물학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변명도 비슷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픽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이런 사건이 계속 늘어요. 저희가 최근 10년 정도 통계가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2011년에 100건이 채 안 됐는데 2020년에 오니까 거의 1000건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이렇게 위중한 사안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사실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강화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강화되면서 신고하는 비율이 더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똑같이 개를 때려도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동물학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거기에 대한 신고도 많아졌을 것이고 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제 동물학대를 이제 범죄로 여기고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례들을 보면 어떤 경향성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발견이 됩니까? 과거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는 약간 영상이나 사진 공유가 좀 더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 잔혹하게 학대하는 경향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과시하기 위해서 학대한다. 이런 영상이나 이런 사진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과시하기 위한 학대가 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약간 요즘은 영상으로 수익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수익을 위해서 더 잔인한 이제 학대 영상을 올리거나 이제 이런 식의 범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시욕이라는 게 스스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뭐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네. 근데 처벌 사례도 저희가 통계를 좀 뽑아왔는데 처벌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또 좀 이렇더군요. 처벌도 크게 느는 것 같긴 합니다. 2011년에는 거의 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의 0건에 머물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긴 하고 보면 근데 대부분 벌금형이 많긴 합니다. 35건 벌금형. 그리고 집행유예, 실형 이거는 합쳐서 16건인데요. 처벌도 조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네, 민감도가 네. 높아지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런 식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이제 종종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워낙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물권에 대한 좀 시민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법 의식이 이제 법 판결에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형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사안이 아주 위중하거나 그런 경우들이겠죠. 네, 사안이 좀 위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 동물들이 죽음에 이르렀거나 네 맞습니다. 죽음에 이르렀다 해도 방법이 아주 잔인했거나 뭐 그런 네, 맞습니다. 것들이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까? 네, 네. 그 존재가 누구든 간에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건 좋은 건 네, 아닐 네. 테니까요. 또 동물보호법이 되니까 이런 규정이 생겼더군요.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이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 명령, 치료 프로그램 이것들을 이제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긴 될까요? 일단은 교육이라는 게 추가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단순히 시간만 그냥 때우고 가는 식의 교육을 받아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정말 동물 학대에 대한 의식이 교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남겨진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람마다 누구나 어떤 문제인가에 따라서 감수성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이것도 학대인가 이런 생각을 네. 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저도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코끼리 태우는 그런 네, 여행 네. 프로그램 보기도 했었는데 저는 냄새 때문에 타지 못했습니다만 동물의 권리를 생각해서 타지 못한 건 아니고 저는 냄새 때문에 못 탔어요. 근데 저런 상품도 없애는 여행사도 있다고 하고 네, 네. 변화는 좀 체감하고 계세요? 네,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시는? 긍정적인 변화요? 어쨌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고, 글쎄요. 네, 일단은 그 정도고, 일단은 그 수족관에 이제 돌고래들이 네.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런 돌고래들을 보고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제 경향이 그렇죠. 있는데, 이제 그 돌고래들은 사실 지능이 굉장히 높고 하루에 160km도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수족관은 이제 그 돌고래들한테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돌고래 쇼에 동원되고 또 체험에 동원되면 이제 돌고래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돌고래들을 이제는 이제 풀어주자, 그러니까 생추어리나 이런 곳에 보내자, 이제 이런 논의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 식용에 대해서도 이제 종식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이제 전 대통령 담화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좋은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왜 동물권인가? 인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무슨 동물권이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초등학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좀 많은 공분도 있었고 동물권 왜 중요한지 여쭤본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동물도 일단은 물론 당연히 인간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존엄한 존재이고 소중합니다. 동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존재이고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물들의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무조건 도움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물을 좀 더 도와주게 된 것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동물권 좀 어려운 주제인데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송시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